여기 평생을 국가에 충성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35년 군 생활을 마치고 명예롭게 전역한 육군 중령 출신 65세 김철수 씨, 그리고 그 옆에는 30년간 부산에서 큰 유치원을 운영하며 원장님 소리를 듣던 아내 이영희 씨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은퇴 자산은 든든했습니다. 김 씨의 군인연금 월 350만 원, 아내가 유치원을 정리하며 챙긴 묵돈과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부부의 월 소득은 7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는 아니더라도 광안리 앞바다를 보며 회 한 접시 즐기기에 차고 넘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철수 씨는 아파트 경비복을 입고 입주민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충성이 아닌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삽니다. 우아했던 원장님 아내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평생 규율 속에 살던 군인과 평생 아이들을 돌보며 김장 속에 살던 원장님. 이 부산 토박이 부부가 어쩌다 캄보디아라는 낯선 땅에서 전 재산 4억 원을 날리고 부산 산동네 쪽방으로 밀려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기막힌 노후 파산의 현장을 정밀 탐욕하듯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9년 부산. 김철수 씨는 평생 군복을 입고 이사를 다니며 살았습니다. 엄격한 규율, 상명하복. 그는 뼛속까지 군인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가 가장 원했던 건 딱 하나,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명령받지 않겠다. 내 인생의 지휘관은 나다. 아내 이영희 씨도 지쳐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동안 유치원을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아이들 안전 걱정, 까다로운 학부모 상대. 그녀에게 한국은 스트레스 공화국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애들 울음소리 안 들리는 곳에서 좀 우아하게 살고 싶어. 남이 해주는 밥 먹으면서. 그런 부부에게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해외 이민 박람회는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박람회 직원은 군인 출신인 김 씨의 성향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습니다. 중령님, 캄보디아에선 이 연금이면 장군급 대우를 받습니다. 운전기사 두고 매일 골프 치시고, 사모님은 가사 도우미 쓰시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힙니다. 골프를 좋아했던 김 씨,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아내. 두 사람의 니즈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특히 부산 아파트값이 정책이었던 당시 캄보디아 프놈펜 부동산은 매년 10%씩 오른다는 말은 작전 명령처럼 강력하게 꽂혔습니다. 김철수 씨의 평생 습관은 신속 정확히였습니다. 우물쭈물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죠. 2020년 1월 현지 답사를 다녀온 그는 바로 작전 개시를 선언합니다. 이영희 원장, 우리 부산 정리하고 캄보디아로 진격한다. 이상. 그는 부산 남구의 30평대 아파트를 4억 원의 금매로 넘겼습니다. 아내도 평생 일궈온 유치원 지분을 정리하고 권리금을 챙겼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라며 부산 사투리로 말렸지만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니들이 인생을 아나? 아빠는 평생 나라 지켰다. 이제 내 맘대로 좀 살자. 현금 4억 원과 두둑한 군인연금. 이것은 그들의 캄보디아 상륙작전을 위한 완벽한 보급품처럼 보였습니다. 2020년 4월 부부는 김해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프놈펜에 도착한 부부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특유의 추진력으로 고급 아파트 두 채를 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하나는 부부가 살고 하나는 월세를 놓아 작전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었죠. 아내는 평소 솜씨를 살려 한국식 반찬 가게 겸 도시락집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창업비용 8천만 원, 남은 돈은 1억 2천만 원. 초기 6개월, 작전은 성공적인 듯 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골프장으로 출근해 나이스샷을 외쳤고, 아내는 가사 도우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여보, 이게 사는 거지. 부산에서 아등바등 살던 거 생각하면 억울해서 원. 하지만 적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이 봉쇄되자 도시락집의 주 고객이던 한국인 주재원과 선교사들이 모두 철수해버렸습니다. 매출은 0을 향해 수직 낙하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중령 정신으로 버티려 했던 김 씨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전쟁 나도 밥은 먹는다. 조금만 버티면 이긴다. 그는 적자가 나는 가게를 접지 않고 남은 현금을 쏟아부으며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매달 200만 원, 300만 원, 현금이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아내에게 찾아왔습니다. 평생 유치원 아이들 돌보느라 관절이 안 좋았던 이영희 씨가 캄보디아의 습한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풍토병까지 겹쳐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국군병원이나 대학병원이었다면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치료했을 겁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국제병원은 부부를 걸어다니는 지갑으로 받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로 순식간에 1,000만 원이 깨졌습니다. 김철수 씨는 병원에서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부대원들을 지휘했던 그가 말도 통하지 않는 의사 앞에서 손짓 발짓하며 사정해야 했으니까요. Please help my wife. 계급장 땐 그는 그저 늙은 외국인 노인뿐이었습니다. 치안도 문제였습니다. 밤거리를 걷다가 소매치기에게 가방을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 씨가 이놈들 하고 호통을 쳤지만 그들은 흉기를 꺼내 보이며 비웃었습니다. 대한민국 장교의 기백도 낯선 땅의 범죄자들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해만 지면 집에 불을 끄고 숨죽여 있어야 했습니다. 2021년 겨울, 김 씨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작전은 실패했다. 전원 철수한다. 하지만 퇴로는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권리금커녕 시설비도 못 건지고 폐업했습니다. 손실 마이너스 8천만 원. 1억 원씩 주고 샀던 아파트는 유령 건물이 되어 5천만 원에도 안 팔렸습니다. 급하게 처분하느라 두 채 합쳐 겨우 9천만 원을 건졌습니다. 손실 마이너스 1억 1천만 원. 생활비와 병원비로 까먹은 현금까지. 2022년 봄 김해공항에 내린 부부의 통장 잔액은 8천만 원. 4억 원의 전 재산이 2년 만에 5분의 1 토막이 난 채로 돌아온 겁니다. 부산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살던 남구의 아파트는 이미 2배가 올라 있었습니다. 전세커녕 월세 보증금 구하기도 벅찼습니다. 결국 부부는 부산의 가파른 산복도로 차도 들어가지 않는 좁은 골목의 낡은 주택의 월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67세가 된 김철수 씨. 그는 다시 제복을 입었습니다. 군복이 아니라 아파트 경비복입니다. 입주민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제대로 안 버렸다고 짜증을 내면 중령 출신인 김 씨는 허리를 90도로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가끔 군대 후배들이 알까봐 모자를 푹 눌렀습니다. 화려했던 이영희 원장님은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합니다. 하루 종일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합니다. 관절염이 도져 밤마다 끙끙거리며 앓으면서도 그녀는 웁니다. 내가 미쳤지. 그냥 유치원 정리하고 부산에서 국밥이나 사 먹으면서 살걸. 그 편한 걸 마다하고 왜 김철수 씨 부부의 캄보디아 이민 실패기.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보상 심리의 함정입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은퇴 후엔 보상받아야 한다는 심리가 위험한 투자를 즐거운 모험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인연금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을 들고 공격하러 나갔다가 방패까지 깨진 꼴입니다. 둘째, 익숙한 곳의 가치입니다. 부산에는 그들의 친구, 전우, 단골병원, 그리고 익숙한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 진짜 필요한 건 화려한 수영장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늙어갈 수 있는 내 홈그라운드였습니다. 그들은 그걸 제 발로 걷어찼습니다. 셋째, 자존심과 손절매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군인 특유의 옥이나 체면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자 하며 손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투자에선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아닐 땐 과감하게 후퇴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부산 산복도로의 밤은 춥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부는 이제 압니다. 비록 몸은 춥지만 말통하고 병원 갈 수 있는 대한민국 부산 땅이 캄보디아의 펜트하우스보다 낫다는 것을요. 지금 은퇴를 앞두고 한국 떠나면 왕처럼 살겠지 꿈꾸시는 분들, 여러분이 지금 발딛고 있는 그곳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요새일지도 모릅니다. 김철수 중령의 뼈아픈 패전 보고서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전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